안녕하세요. 화과장입니다. 평가가 연기됐죠? 7월 이후로 6월 1일자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평가가 7월 이후에 시작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따라서 지금 6월 달에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평가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저희 평가과장 채널에 있는 밀린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평가 준비를 하나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간호파트 제가 일단 분리를 간호파트로 했지만 언제나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같이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번호 35번에 있는 식사제공입니다. 식사제공이 왜 간호파트냐? 물론 식사제공은 간호파트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우리 조리사 파트에도 들어가 있고요. 요양파트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장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점이 배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간단한 매뉴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총 5개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가면서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우리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 상태로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나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하는 건데 뭐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게시판에 우리 식단표가 뭐 주간 단위인지는 아니면 15일짜리 단위든 한 달짜리든 식단표가 게시된 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밥이 식사가 따뜻하게 제공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기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단표가 영양사님이 짠 그런 식단표인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영양사님이 짰다라고 하면 영양사님 자격증, 그다음에 뭐 업체, 외부 업체에 맡기셨다면 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기준 한번 볼까요?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항목 때문에 간호파트에 이 식사 제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물론 기관들마다 이거를 뭐 간호파트에 안 하시고 자체 뭐 조리사님이 영양사님이 구성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조치 부분 때문에 이제 간호파트에 좀 넣어놨다는 부분 상관은 없으세요. 어느 파트든 기관에서 적정하게 급여를 받는 종사자가 담당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기능 상태별 식사 제공을 하고 매일 음식량 섭취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세부적인 샘플은 이따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원래 몇 번이나 제가 저희 기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침대에서 나와서 식사를 하게 돼 있으세요. 근데 어르신들마다 뭐 완전하성 어르신을 어떻게 뭐 침대에서 이동시켜 식당이나 이런 데 식사를 하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런 어르신들은 이제 별도로 기록을 남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장 평가 항목이고요. 자, 우리가 어르신들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뭐 정수기가 됐든 또 어르신 이동이 불가능하시면 개인 물통, 우리 개인 물통에 어르신 이름 붙여놓고 어르신별로 개인 물통 제공하는, 그래서 평가 때는 머리 아프시면 그냥 개인 물통을 다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장 점검을, 현장 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 도구 활용하고 식탁 높이를 조절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은 뭐 식당 의자에 앉아서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휠체어를 앉으신 다음에 나와가지고 휠체어에서 앉은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휠체어에 식판을 놓을 수 있게끔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또는 어르신이 좀 체격이 많이 왜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식당에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는 식탁이 그냥 너무 높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를 좀 높여드리는 형태가 됐든 이렇게 어르신의 맞게끔 식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으세요. 우리
언제나 중요한 건 점수 획득 아니겠습니까? 점수 획득. 자, 채점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다 5개가 다 만족되시면 해당 점수 3점을 받으시는 거세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보세요. 평가 기준 1번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세요. 우리가 부분 점수를 노려야 된다면 자, 1번이 뭔가요? 1번하고 2번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1번은 뭐냐면 식단표. 영양사님이 짠 식단표는 무조건 이게 없으면 이 점수는 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수는. 두 번째, 어르신에게 우리가 기능상태별 식사 제공, 우리 욕구사정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해서 어르신에게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꼭 욕구사정이나 급여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어르신의 음식량 섭취를 체크, 기록해야 된다는 이 두 개가 없으면, 즉 평가 기준 1번과 여기 있는 1번과 평가 기준 2번이 없으면 아예 이 점수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항목은 점수 받기 되게 부분 점수 받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1번, 2번은 무조건 획득을 우리가 이 평가 항목을 준비할 때 1번, 2번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번, 4번, 5번은 실제로 거의 현장평가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어렵진 않은 거니까 1, 2번에 일단은 주력을 해주셔야 부분 점수도 가능하세요. 아셨죠? 얼굴 부었죠? 요새 오후에 저도 이제 주말에, 아이들과 이제, 이게 지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오전에 찍고 있어요, 오전에 찍고 있다 보니까 또 얼굴,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또 찐빵했어요. 왜 이렇게 영상 찍으면 코가 주먹코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실물은 안 그래요. 실물에는 코가 뭐 이쁜 코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주먹코는 아닌데, 이게 캠이 문제인가? 어쨌든 좀 그래요. 어쨌든 자, 다음 그러면 우리 평가조사표로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평가조사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항목에 있는 매뉴얼이. 왜냐하면 평가관들이 이 조사표를 갖고 나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평가조사표는 기관에서 반드시 출력해서 하나씩 체크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상세 매뉴얼 보면서 샘플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식사 제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이세요. 아까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 소속된 영양사 식단표를 작성해서 확인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영양사님이 자체 있으시다면 영양사님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업체에 맡기고 있다면 그 업체에서 영양사가 짠지를 평가관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양사님에 대한 자격증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탁업체에 그럼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식단표를 작성한 자격기준 자격증사본과 협약서 또는 공문서,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체 영양사님 있다면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업체에 전량 위탁한다면 계약서와 자격증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는 지역 내 큰 사회복지법인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복지관에 있는 식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협약서하고 자격증이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각각 우리가 어디에 이 식단표를 받고 있는 거에 따라서 관련 서식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VIP 그 거래처분들 바인더 만들어 보내드렸잖아요. 1번부터. 그러면 제가 바인더 보내드리는 거는 서류를 준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바인더에 없는 거는 뭐냐면 현장평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개인 편찬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식단표가 평가 바인더에 제가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이신 것처럼 공공기관, 협회 등 식단을 제공하는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거죠. 즉 뭐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 로그인하라고 시켜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협회죠. 제가 아니면 뭐 한기업 협회 홈페이지도 보면은 식단표가 등록이 돼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회원이다 보니까 식단표를 우리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관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다운받아 보라고 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이 평가 항목은 어렵진 않으세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식 3찬, 일식은 밥과 국을 말하고 3찬은 3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자, 이거 올라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매뉴얼에 정확히 넣는 거죠. 일식은 밥과 국, 즉 반찬 쭉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단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단표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신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여기 안에 이제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3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1번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세요. 우리가 1번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 안되면 홈페이지 정 안되시면 협회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협회 회원 아이디와 로그인을 갖고 계시고 우린 예전부터 여기서 받았다 하시면 돼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평가 기준 1번은 쉽게 가면 우리가 도대체 영양사도 없는데 어떡하라냐? 그러면 협회,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협회에 가입들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협회 제가 그래도 어느 협회에 가입하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힘을 발휘하시려면 협회가 힘이 세야 돼요. 그래야 보건복지부랑 공단이랑 한판 이게 어쨌든 원하는 걸 이렇게 받으시려면 협회가 힘이 세야 되니까 협회에 가입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협회에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욕구평가 결과. 그죠? 욕구평가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 들어오시면 서비스 개시 전에 지금은 우리가 욕구사정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수급자의 기능상태, 씹는, 소화기능 등을 반영하여 이제 급여적은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련 기록과 식사 제공 시 확인한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욕구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욕구 사정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어르신의 치아 상태가 불량하고 우리 욕구 평가 안에 영양 상태가 있잖아요. 욕구 사정 안에 불량하고 어르신이 식욕도 별로 없으시고 따라서 식사는 죽이나 미음을 제공해야 될 거. 자, 기능 상태를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아 상태가 불량인 걸 우리가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어르신의 식사 형태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견을 내야겠죠. 어르신의 혼자 식사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성이 안 좋고 따라서 어르신의 초기에는 경간식을 제공하고 제공 후에 배설 상태나 여러 상황을 봐서 식사를 적정 조절하겠다 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평가관이 질문을 할 겁니다. 어르신에 대한 기능 상태나 이런 걸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럼 욕구평가를 꺼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구평가를 꺼내가지고 욕구평가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면 급여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계획을 구성하시죠. 급여계획서는 어떤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공단에 입력한 전산급여계획서도 상관이 없고, 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계획서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자체급여계획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자체계획서를 두 개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계획서 안에, 급여계획서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건강식 제공하겠다. 어린 상황에 맞게 건강 제공하고 식당에서 그 대신 식당에서 제공을 하고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침상에서 침상 제공 침상에서 담정요새 제공하는 거하고 하루에 3번 한 번당 40분씩 제공을 하겠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급여계획까지 구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영상에 이 사이렌이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녹음된다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1월날 아침에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날 제가 지금 묵념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영상 찍는 중간에 멈출 수는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깜빡했네요. 이게 지금 아침 일찍 찍는다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제가 그렇다고 막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욕구평가 자, 그렇게 하셨죠? 그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기능상태 파악하셨고, 급여계 수립하셨잖아요. 그게 따라 이제 적절한 식동을 제공했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급여 제공 기록지를. 그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식사 제공 시 현장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매일 음식 섭취를 파악하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 현장 변화가 있는 수급자나 기타 분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음식 섭취를 매일매일 체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운영편 처음 할 때 우리가 간호사님이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항목 해가지고 제가 영상 설명을 드렸었어요. 내가 이거를 이해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간호 파트 매일매일 하는 기록지라는 영상이 있으세요. 그 영상에 보시면 상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렇게 음식량 점검일지가 있으세요. 음식량 점검일지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에 한 달치로 해놨어요. 한 장에 한 달치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장에 한 달치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했고, 점심 식사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르신이 이게 검정색 꽉 칠한 건 드리는 양을 다 드셨다는 얘기인 거고요. 반만 체크되는 건 어르신이 드린 밥 공기에 반밖에 안 드신 거예요. 기타는 뭐냐면 어르신이 그거랑 완전히 다르고, 왜냐면 우리가 어르신은 둘 중 하나겠죠. 다 드시던가 아니면 절반만 드시던가 아예 못 드시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식가치 관련. 자, 평일과 동일하게 먹었는지 아니면 평일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파악하라 이거예요. 어르신이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평일 식사가 동일했다면 그냥 뭐 사인하고 끝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르신이 식사가 줄었어요. 식사량이. 그럼 원인 분석하라는 겁니다. 원인 분석. 왜 어르신이 식사가 줄었는지를. 소화 부분에 문제 있는지 어르신이 소화장애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르신이 식사를 못했구나. 아니면 치아. 알고 봤더니 어르신이 치아가 통증이 와가지고 식사를 못하셨구나. 질병. 어르신이 알고 봤더니 어르신이 감기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왜 우리도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밥을 식욕이 확 줄어들면서 못 먹잖아요. 그럼 원인 분석해서 식사 제공 조치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뭐 경간식을 드시고 있는데 이런 소화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죽이나 뭐 어르신에게 죽을 얇게 썰어가지고, 썰어는 된다. 얇게 해가지고 제공하는 형태가 됐든. 그렇게 해서 처치 경과.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했더니, 어르신이 소화 상태 물량이 있어가지고 소화제를 제공했으면서, 어르신이 그래도 소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죽이나 미음으로 다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해야겠다. 요렇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관련 샘플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성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한글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저녁에 아침 식사, 점심, 저녁을 다 제공했고 평일보다 이상한 겁니다. 섭취량을 봤더니 줄었어요. 왜 줄었나 봤더니 소화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에게 이제 죽을 제공한 거죠. 처치기로, 식사량 60% 병원 치료 예정 뭐 이렇게 가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상태 체크 제가 분명히 제 영상의 재생 목록에 요양원 응용평가에 들어가시면, 간호사님 1기록지 체크 영상에 보시면 이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자, 1식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2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이 평가 식사 제공, 35번에 대한 식사 제공 점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평가 기준 1번과 2번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중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된다면 점수 획득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또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걸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영양사님이 짠 식단표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식단 기록이 다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양사님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협약서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또는 우리가 협회에서 받고 있다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가지고 그걸 다운받는 연습을 물론 맨날 다운받고 계시니까 그건 당연하시겠죠. 요 부분을 커버하셔 준비를 완료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르신들마다 욕구평가 안에 어르신의 아까 저 씹는 소화기능 영양상태 7번이요. 영양상태 부분에서 어르신의 씹는 기능 상태가 좋냐 안 좋냐를 체크해 놓은 게 있는지, 또 거기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에겐 일반식을 제공해야 되는지 경간식을 제공해야 되는 건지 죽이나 미움 위주로 제공했는지가 기록됐는지를 봐주시고, 이런 기록된 게 급여 계획서에 구성됐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성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급여 제공 기록지나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였던 음식량 체크 있죠. 매일매일 그 부분이 반드시 언제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평가 때까지 모두 다 기록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초기에 간호, 요양 매일매일 쓰는 기록지 영상을 왜 먼저 올려드렸는지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2년 반치 써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지금 전산에 만약 제대로 기록 안 해놓으셨다면 이거 수정 기록 때문에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지금부터 6월달 한 달간 우리 점검 시간을 또 공단에 줬잖아요. 고마워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어쨌든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식사 제공 평가 항목도 2개 파트로 나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막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 제가 얼마 삼천포 하니까 제가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어가지고 가족이랑 1박 2일로 물론 방역 수칙은 지켰습니다. 저기 사천, 경상남도 사천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천에 삼천포항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예약했던 리조트 옆에 삼천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제가 삼천포항 가가지고 대게를 먹었습니다. 대게를 진짜 제 생일이라고 큰맘 먹고 대게를 진짜 최고였습니다. 한번 물론 방역 때문에 이렇게 여행 가시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냥 조용히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데로 저도 이게 다니니까 한번 여행 가셔가지고 경남 사천에 여행 한번 저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추천? 좋아요. 제가 리조트도
아르떼 리조트였나요? 풀빌라 리조트인데 원래 한 40만 50만 하는 건데 지금 비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인 받아가지고 싸게 갔다 왔습니다. 한 15만 원에 할인 받았나? 16만 원인가. 어쨌든 여행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가까운 곳에 반드시 방역 수칙은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좀 바람 쐬러 바닷가를 보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식사정보 평가 항목을 말하다 하과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